좋은 감독 올 법했어.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제발 시스템이 있는 그래. 시스템 있잖아. 있는 시스템은 좀 활용해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 조합은 굉장히 생소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중 게 카타르 대 레바논 경기 때. 우리 한번 했었구나, 셋이. 개막전 했었죠, 개막전. 예, 그때 이제 저랑 형철이랑 하다가 장코치님이 이제 채팅창에 와가지고 그럴 거면 오셔라. 네, 해가지고 경기 같이 이제, 보시고. 재미가. 오늘은 그 두 분이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 후임으로 요 감독 괜찮다. 이 리스트를 좀 추려 오셨다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만약 일단은 아직 예. 경질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경질을 한다고 해도 그 위약금이라는 게 꽤 세서 아마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 풀이 더 적어질 거예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왔던 국내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는 있거든요. 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예.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서는 이 어쨌든 K리그 감독들 중에서는 또 바로 새 시즌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감독들도 있고 이런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 경질을 하고 우리가 감독 교체를 한다면 좀 외국인 감독을 다시금 또 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진짜 그게 되게 와닿은 것 같아요. 다시금 믿어보자. 이게 클린스만 감독한테 너무 대여서 그래. 약간 그 뭐 외국인 감독, 뭐 국내파 감독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 감독 하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 거뒀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이 낫지 않아 아직은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감독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물망에서 오르고 있는 감독들도 있고, 뭐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 생각했던 감독들도 있는데 이 감독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장코치님의 또 픽도 한 명 계신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형철이부터 한번 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저도 항상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르나르 감독이 항상 많이 좀 마음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 만치니 감독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동기부여, 기강 잡기. 맞네. 르나르 감독은 그걸 해낸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연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우리가 뭔가 금전적인 이유, 위약금 문제 때문에 르나르 감독과 협상을 했으나 결국 르나르와는 틀어지고 벤투 감독을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르나르라는 감독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는 감독, 대표팀 감독은 클럽팀 감독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리듬에 좀 뭔가 걸맞는 좀 익숙한 경험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르나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참 경험이 많고 네이션스컵 대회 2번의 우승에 또 월드컵 본선도 2번을 경험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아낸 그런 능력까지도 보여준 바가 있었죠. 무엇보다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르나르 감독은 예전에 모로코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 진짜 많이 뛰는 스타일의 그 어떤 팀을 운영을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 감독 르나르 감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인 축구, 재밌는 역동적인 축구. 네. 장코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클럽 팀만 계속해서 맡았던 감독이랑 대표팀만 주로 맡았던 감독 이게 좀 성향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뭔가 이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 뭐 보통 클럽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팀 감독은 좀 나이 먹고 이제 굳이 맡으려고 하는 게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다음에 뭐 한 주마다 경기하고 이제 이런 걸 사이클을 원해서 좀 그러니까 열정적인 거죠. 아직 에너지가 좀 더 있으니까. 클럽팀이. 근데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이클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약간 뭐라 그러지? 띄엄띄엄이죠.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확실히 좀 경험 같은 부분이 차이가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두 개를 약간 아예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소년 레벨에서 일하는 거랑 프로 레벨에서 일하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축구랑 남자 축구, 뭐 대표팀이랑 클럽 이걸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저랑 일했던 경우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저랑 일했던 코치들이 그런 걸 경험한 거를 이렇게 뭐 경험담 들어보고 하면은 근데 결국에 저는 좋은 감독은 좋은 감독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거죠. 감잘잘. 감독도 잘하는 사람이 맞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누구든 잘하면 사실 어떤 리듬이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후보는 선수로도 너무 잘했던 선수인데. 네, 반브론코스트. 이 감독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분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좀 그래도 금전적인 대비가 좀 되어 있다면 페이노르트에서 이제 18년 만에 LADBG 구단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고 레인저스를 이끌 때가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 2021-22 시즌 때 그때 뭐 아리보 선수나 베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레인저스에 있었을 때죠.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이제 반브론코스트의 전술은
토너먼트 라운드마다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을 잘 짜오면서 데뷔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토너먼트 때 선수들이 다 좀 으쌰으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로 좀 뭉치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보여줬고 반 브론코스트도 이제 보통 사단을 많이 같이 따라다니게 하는 인물인데다가 아시아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광저우 프리의 감독이었었고 전북현대모터스의 지금 기사에 따르면 전북현대모터스가 새 감독을 추리려고 할 때 판브론코스트와도 뭔가 얘기가 좀 있었다는 언급이 있던데 이런 점들을 보면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그래도 이 감독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 토너먼트에서 좀 잘한 명도 있고 저는 어느 감독이건 사단이 있다면 특히 플러스를 좀 주고 싶은데 판브론코스트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높게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레인저스에서 지난 시즌은 부진했는데 이게 꼭 판브론코스트의 책임이라기보단 구단에서 선수단 보강이 너무 미미했고요. 공수양면에 부상자가 너무 많았고 무대가 갑작스럽게 챔피언스리그로 바뀐 상황에서 전력에 대해 약해지니까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대신에 좀 염려점이라면 플랜 A를 판브론코스트가 확 만들었다기보다 상대에 대한 대응 전술은 잘 짜왔는데 이 감독의 플랜 A가 뭘까라고 하면 아직 조금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벤투 때 생각하면은 플랜 A가 명확한 게 대표팀에서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리그 잘 치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가대표는 뭔가 이제 간헐적으로 경기 있다 보니까 토너먼트 때 잘하는 또 맞춤으로 잘하는 감독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본코스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대표팀이 네덜란드 감독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히딩크도 있었고 뭐 베어백도 있었고 아드보가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가 네덜란드 감독들을 경험해 본 게 있어서 그게 분명히 아직 뭐 그때 이제 현업에 계셨던 분들 협회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네덜란드 감독이 오면은 일을 하기가 조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일단 플러스로 생각하고 그 선수 시절 때 보면은 이제 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바르셀로나 관련 그때 뭐 히든풋볼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는 그 구단만의 그 특유의 색깔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수인데 이제 감독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면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강코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확 와닿는 게 네덜란드 출신이고 바르셀로나 출신. 한 명 또 누구 있나요? 스위스 대표팀을 이끌었던 페트코비치. 이 감독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 스위스에서 이 감독이 이제 7, 8년 가량을 한 팀을 이끌었어요. 스위스 팀을 쭉 이끌면서 뭐 유로 본선 진출이나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 진출, 그 대망의 유로 2028강 이때 토너먼트 성과가 아주 확실했던 인물이고 대신에 이제 보르도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좀 그대 보이면서 경질을 당했고 지금 그 뒤로는 한 2년 가까이 무직이거든요. 근데 그 보르도는 페트코비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팀 자체가 분명히 그때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페트코비치의 단점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공격이 좀 단조롭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스위스 대표팀의 특징도 물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좀 약간 선굴군 축구 위주의 좀 그런 빌드업 자체의 어떤 다채로움은 우리가 벤투 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래도 공격적인 스타일이기는 하다라는 점은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자카가 아스날에서는 뭐 좀 부침이 있었지만 스위스 대표팀에서는 절대적이잖아요. 에이스야. 되게 잘했어. 꾸준하게. 뭐 등번호 10번 단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고 완전히 절대적 에이스인데 이제 대회 끝나고 페트코비치 감독이 나갈 때 자카가 개인 그 SNS에다 굳이 감독이랑 포옹하는 사진 올리고 뭐 이제 원더풀 전이었다고 감독님 너무나도 뭐 즐거운 여정이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카 같은 경우는 뭐 경기력적으로는 말이 많았지만 뭐 아스날 때도 뭐 선수들이 뽑은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바젤 때부터 뭐 글라드바 계속 보면은 주장 자리를 거의 계속해서 차고 있고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높게 평가를 선수들 사이에서도 받는데 이런 선수가 그 정도로 뭔가 막 감정적으로도 높게 평가를 했다면은 분명히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때 특히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때 지금 또 약간 클린스만 감독한테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능만 하다면 진짜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 감독이다. 약간 덕장의 이미지도 이 사례로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후보가 좀 더 있어요? 몽타니에 감독이 이제 툴루즈에서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고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 감독과 코치 시절에 코트리부아르 대표팀에서 코치로서 경험을 또 쌓기도 했는데 이 몽타니에 감독은 역습 전술이 일단 좋아요. 툴루즈의 지난 시즌을 보면. 그리고 감독으로는 꾸준하게 정말 뭐 부침 없이 성과를 좀 내왔던 감독이기는 한데 툴루즈에서는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팀이 나갔죠. 근데 이 감독은 그냥 후보 정도로만 언급하고 싶은 게
국가대표 감독을 지금 단계에서 굳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런 감독 정도가 또 후보에 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프랑코 포다 감독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으로 아마 유로 2020때도 좀 보셨을 텐데 저는 이 감독을 추천하는 이유가 플랜 A가 확실해요. 진짜 압박을 그냥 선수들한테 미친 듯이 뛰어나가 어떻게 보면 전술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본 정말 다이나믹하고 압박 전술의 강도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감독 중에서는 프랑코 포다가 늘 임팩트를 많이 준 감독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선수들 보면 선수들이 이제 클래스도 굉장히 높지만 연장전 혈투 때도 120분 동안 제일 많이 뛰는 거는 상대보다 우리 선수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체력이 바탕이 돼야지 공격적인 압박도 꾸준하게 감독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압박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 보면은 대변하는 키워드잖아요. 압박, 투지, 정신력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는 이제 저희가 지공을 하기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측면 공격 활용해서 이런 것에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감독. 이 감독이 그 감독 아닌가요? 그 뭐야 기자회견 때 그 바게트빵 막 이렇게 했던 그 감독 아닌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코가 되게 큰 분입니다. 그냥 언급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할리로지치 감독. 왜냐면 이 감독이 뭐 능력은 누가 봐도 인정해요. 릴에서 뭐 승격시키고 팀을 안정적으로 지금의 릴 공고하게 위치를 다주시키고 정착을 시킨 것과 전술 뭐 상대 분석 대응 선수 관리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감독에 대한 흥미, 뭐 기사에서도 이력서를 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게 너무 맞는 팀마다 불화설이 좀 크고 그리고 선수들 안 온다 그랬잖아. 모로코 때 그랬잖아요. 이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정말 그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모르겠지만 일본이랑 모로코가 아니 왜 대회를 앞두고 괜히 할리루지치를 대회를 앞두고 경질을 하겠어요. 이게 그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쉬운 게 아닐 텐데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는 약간 이 사람 독고다이 느낌이 좀 있어. 무언가 좀 꺼림직한 게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감독은 좀 빠지면 섭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넣어놓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장고치님 픽은 누구죠? 저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바르셀로나 때랑 바이언 때 과르디올라 수석 코치했던 도메넥 토렌트. 토렌트. 도메넥 토렌트 감독 정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오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지인분 통해서 이제 좀 한국 이제 모 팀에다가 이제 좀 감독 후보를 추천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됐죠 결국에는. 그게 뭐 얘기가 크게 진전되지도 않았고 이제 잘 안 됐어요. 아무래도 뭐 국내 같은 게 아직도 좀 선수로서의 이 네임밸류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일단은 그때 이제 제가 지인분이랑 같이 해서 했을 때 한국 오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 사람 표현하는 키워드는 확실하잖아요. 가르디올라 수석 코치였다는 거. 가르디올라 사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석 코칭 수석 코치인 거 아니야 뭐 수석 코치만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감독을 하다가 스페인에서 감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르디올라 사단에 합류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뉴욕시티나 뭐 플라멩고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갈라타사라이 감독했었는데 보게 되면은 뉴욕시티에서는 2시즌 있었거든요. 근데 첫 시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도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즌에서는 뉴욕시티 역대 최고 성적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리시즌 주어지고 온전하게 한 시즌 주어졌을 때는 역대 최고 성적 내고 뭐 플레이오프 가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멩고에서도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경질했을 때가 제가 10승 뭐 5무 5패인가?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성적이었는데 근데 브라질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 못 참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인 더비 한번 지면은 짤 없거든요. 그냥 바로 잘리거든. 그래서 나왔고 갈라타사라이는 테림 감독 있을 때 12위로 시즌 중에 들어갔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경질했어요. 그러니까 좀 운이 없어요, 사실. 본인도 좀 운이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어쨌든간 뉴욕시티 때도 그렇고 이게 시즌 적절히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결과를 냈던 감독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영어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크게 중요하나 싶어요. 중요한가 싶긴 해요. 왜냐면 선수들도 다 영어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영어 중시하는데 근데 스페인 감독이지만 어쨌든간 영어도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그거 중요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도 지금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연속성은 이제 벤투 감독 이후에 연속성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연속성이 중간에 끊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기억이라는 게 2년 전, 1년 전 머슬 메모리처럼 아직은 그걸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살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동일 수준으로 이어간다기보다는
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축구하는 걸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선수 풀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거기서 뭔가 그런 디테일들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감독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이미 과르디올라의 수석 코치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선수가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지식을 주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식에서 그게 그리고 또 과르디올라가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하면은 또 선수들이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또 미래에 어떤 감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캐리그 감독도 모티브 얻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유산을 줄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뉴스 보기가 찜찜할 겁니다.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회장 물러나야 된다, 감독 경질해야 된다. 이 와중에 뭐 선수단 내부에서 뭐 불화도 있었다. 그거를 갑자기 축협이 인정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오늘 근데 감독 이렇게 셋이 얘기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감독 리스트 쫙 뽑고 누가 낫다 하면 좋은 감독 올 법했어.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제발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 있잖아. 있는 시스템은 좀 활용해라. 아니 당장 우리 셋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이런 감독이 우리랑은 맞겠네. 그럼 가서 만나봅시다. 가서 현지에서 미팅 한번 해봅시다. 이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 얼마나 맡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러면은 좋은 감독 뽑았을 거 아니야. 거기 위원들끼리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